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에 있어서 빼앗기지 않고 개인 자유를 찾고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여기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부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금융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레이어 1이 네. 충분히 그 성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그런가요? 2가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가장 느리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올해 좀 주도적으로 좀 하려고 만들었던 네. 언어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그러면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블록체인을 혁명이라고 하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결국 인터넷이 만들어낸 혁명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정보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미디어 같은 거,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서 대중한테 노출할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미디어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를 통제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네. 사람들이 정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통제하는 게 결국 미디어였는데 블로그 같은 게 나오면서 정보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유튜브와 같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또 기존의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영상과는 다른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게 되고 관련된 일자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시민의식 수준이 네.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치를 굉장히 쉽게 이전하거나 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인터넷이 정보적인 측면에서 혁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는 블록체인은 약간 금융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얘기했었던 누구나 월렛을 만들어서 금융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그 양상이 네. 초반에 정보의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메이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그 양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보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모아서 네. 되게 소수에 있는 부자들한테만 지원을 해줬고 그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난해졌다. 네. 네. 이런 게 레파토리인데 저는 그런 거에서 나타난 이제 움직임의 결과로 블록체인이 나타난 만큼 사람들이 부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빼앗기지 않고 좀 더 개인의 어떤 자유를 찾고 정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부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좀 혁명이다라고 네.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블록체인에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이어 1이랑 레이어 2가 무엇인가요? 네. 결국 레이어 1이 네. 충분히 그 성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네, 그런가요? 2가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초에 뭐 15개 트랜잭션, 그 비트코인은 1초에 한 4개. 네. 그리고 요즘 성능 좋은 뭐 솔라나라든지 코스모스, 뭐 폴카닷 뭐 이런 데서는 뭐 초당 몇천 정도의 네. 이제 그 트랜잭션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제 가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온다고 가정한다면 네. 1초에 그럼 몇천 개로 충분할까?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지금 비자 카드 거래량이 1초에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비자 카드만 3천인데 수많은 거래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은행의 송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종이 쪼가리라든지 뭐 그림 혹은 뭐 집 혹은 뭐 그냥 진짜 트위터에 네. 나오는 글 하나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네. 그 수많은 자산들이 거래가 되고 담보대출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태까지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데서 수많은 트랜잭션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했으나 그게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드 체인 혹은 뭐 롤업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요즘 레이어 2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레이어 2는 요즘은 사이드 체인 아니면은
롤업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몇 개로 이제 네. 좀 좁혀졌고요. 그럼 레이어 2가 레이어 1보다는 이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러한 블록체인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레이어 1에 좀 보완하는 네. 기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는? 뭐 레이어 1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폴카닷, 코스모스, 루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는 아직까지 솔라나, 루나, 코스모스 이런 데서는 L2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국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가장 느리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레이어 2로는 가장 지금 알려져 있는 건 폴리곤이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제 사이드 체인이고요. 그 이더리움과 상호환되도록 잘 네. 만들어졌고 여기는 이제 별도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돌려서 체인을 만들고 네. 그 체인에 있는 정보들을 뭐 자산들도 포함해서 쉽게 이더리움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제 좀 더 빠른 이제 생태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돌릴 수 있게 구축을 해놨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옵티미스틱 롤업, 뭐 GK 롤업 이게 되게 기술 용어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옵티미즘, GK 싱크, 뭐 스타크웨어, 스타크넷, 아비트럼 네. 뭐 이런 서비스가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한 음, 4개에서 5개 정도가 굉장히 유력한 이제 레이어 2 후보군으로 꼽히고요. 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거에 뭐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뭐 100배 네. 그래서 뭐 1000배까지 뭐 이것도 코드마다 조금씩 그 가스피가 달라서 가격도 훨씬 싸지고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거죠.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압축해서 네.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그 이더리움에 올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100개 트랜잭션을 묶어가지고 압축해서 상위 있는 해시값만 네. 그 이더리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뭐 100개 모인다고 하면은 100배 빨라지겠죠? 네. 예. 1000개 모으면 1000배 빨라지는 거고.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해결해 놓은 거고요. 이건 별도의 컨센서스를 돌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들만 돌려서 네. 예, 충분한 그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서 네.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이어 1 블록체인들 중에서도 경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주도권을 잡는 곳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이제 또 여러 블록체인이 공존하게 될까요? 네,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타이밍마다 조금 달라요, 네. 논의가. 보통 저희가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쪽에서는. 아, 무조건 비트코인만 잘 될 거고 나머지는 다 사기야 라고 하는 네.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더리움 빼고는 다 사기야 라고 하면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 요즘 대세적으로 좀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다양한 체인들이 공존하게 될 거다. 물론 그거에 대한 크기와 활성도와 이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한 번 이게 시작된 흐름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네. 레어 1에 대한 시도는 2018년,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위 그 코인 마켓캡 기준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레어 1 체인들에 대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너무 다양한 뭐 체인들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뭐 상위권 체인은 상위권 체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좀 너무 활성화가 안 된 거는 완전히 도태돼서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레이어 1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꾸준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좀 인터체인인데요. 네. 인터체인은 이제 서로 체인끼리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네. 브릿지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루나에 있는 코인을 뭐 이더리움으로 옮긴다든지 이더리움에 있는 코인을 뭐 코스모스 생태계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옮길 수도 있고 네. 자산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더리움에서 뭐 특정 체인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되게 네.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앉아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거와 같은 아, 느낌으로 이제 체인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네.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한 체인에 너무 의존적일 필요도 없어지거든요. 네. 제가 어떤 체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체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혹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자산을 여기서도 거래하고 저기서도 거래하게 될 수 있게 되면은 마치 국제 무역처럼 네.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가 떴지만 그 뭐 여기서 만든 제품이 또 미국이나 네. 뭐 중국에서 뭐 활용되는 것처럼 음. 되게 다이내믹한 어떤 시장을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인터체인이 크로스 체인인가요? 크로스체인, 인터체인,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원래 네. 뭐 이더리움이랑 뭐 다른 이제 뭐 솔라나나 이런 체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이런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많은 자산들, 토큰들이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레어 원 체인들이 이더리움에 보통 브릿지를 많이 연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 양쪽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을 루나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토큰을 여기에 묶어 놓고 여기서 토큰을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앞에 초성을 붙여가지고 네. 또 이더리움이 루나 위에 올라간 걸 비스라고 하는데, 아. 예, 그래서 반대로 네네. 루나가 뭐 비루나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요 안에서 만든 거지만 네네. 이게 또 다른 체인에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쪽에서 묶어놓고 한쪽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네. 방식이고요. 이 중간에 브릿지는 별도의 또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의 시큐리티가 네.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음. 반면에 이제 뭐 코스모스라든지 폴카닷은 처음부터 이런 브릿지를 다 고려해서 만든 레어 1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IBC라고 해서 뭐 인터 블록체인 커넥션 이런 그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고요. 여기는 코스모스에 지금 벌써 100개 이상의 메인넷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네. 제가 한 체인에서 뭐 토큰을 만들면은 그 토큰을 100개 어떤 네. 뭐 메인넷에도 제 토큰을 되게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가 되게 네이티브하게 설계가 네. 되어 있어서 그 IBC를 통해서 네.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고요. 뭐 폴카닷도 그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파라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체인들이 런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큐리티는 중앙에 있는 폴카닷 레어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전체 시큐리티가 이제 보장이 되고, 또 파라체인끼리 서로 자산을 좀 오고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네, 2022년 전망에 대해서 해시드 측에서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해시드가 올해 K-팝과 게임 분야에서 독특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올리셨어요. 네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주도적으로 좀 하려고 작년에 만들었던 네. 언어푼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언어푼드는 이제 일종의 컴퍼니 빌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좀 창업자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진입장벽도 엄청 낮고 아무나 또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티와 잘 연결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해시드가 지금까지 좀 잘 해왔던 거는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중국, 싱가포르, 미국 포함해가지고 좀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왔다는 게 저희의 좀 특장점인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그쪽에 그냥 네트워크만 쌓은 게 아니라 되게 주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듦으로써 국제적인 그 레퓨테이션을 좀 쌓아왔던 게 네. 이제 좋은 장점으로 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창업자들이 조금 약한 거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커뮤니티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항상 약점으로 좀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언어푼드는 해시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와 네.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특히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분야입니다. 네. 한국 컨텐츠가 아, 사실상 네.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작년, 재작년에 NFT 그리고 게임 네네.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네. 분야가 컨텐츠 쪽인데요. 게임 쪽이랑 K-팝 그리고 NFT 네. 특히 뭐 패션 관련된 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고요. 네. 현재 한 6개 이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2개가 게임과 뭐 메타버스, 네. 이제 2개가 좀 K-팝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이제 패션, 네. 아바타, 메타버스 관련된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좀 굵직한 그런 네. 뭐 게임 회사들과도 협업하고 있고요. 게임 회사나 이제 엔터 회사들과 협업해서 네. 좀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글로벌한 NFT 플랫폼 네. 혹은 NFT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까에 어, 대해서 되게 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되게 재밌게 네. 좀 초반부터 좀 빌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오늘 해시드의 김성호 파트너님과 디파이부터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도 정말 좋은 인사이트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셔서 네, 좋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